200짜리 직선을 그려서 얘를 디바이드 이걸 등분할 거예요. 200짜리를 5개로 등분하면 자, 한 개가 40씩 되는 거죠. 200을 5개로 등분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 measure, select object to measure. measure할 물체 선택하래요. 선택했으니까 자, length of segment, 세그먼트의 length 길이가 얼마냐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등분하는 부분의 길이를 물어보죠. 자, 얘는 40씩 등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5개로 등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디바이드를 하건 메저를 하건 일단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물체 선택해 보니까 자, 물체도 그대로 선택이 돼요. 자, 무슨 변화가 없어요. 자, 왜? 일단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뭐가 돼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막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등분되는 위치에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점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어, 포인트란 명령이 있는데 자, 이 포인트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점을 찍어주는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뭐가 보이나요? 뭐가 살짝 희미하게 뭔가 찍혀 있어. 자, 요렇게 생긴 점을 이 위에다 이렇게 쿡쿡 찍어 놓는다고 해서 눈에 보일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자 이거를 뭐 3등분 해봐라 4등분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연필을 갖고 등분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최대한 비슷한 크기 되는 지점에다가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등분되는 걸 표현할 때 여기다가 연필로 이렇게 콕 찍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찍어놓으면 본인이 어디다 표시를 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뭐 X 표시를 친다든지 아니면 빗금을 친다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뭐 V 표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게끔 뭔가 표현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점을 그냥 콕 찍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뭔가 눈에 보이게끔 뭔가를 표현해야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 뭐가 있냐? 자, DDP 타입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 얘는 점의 모양을 설정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DDP 타입이라고 치면 이런 창이 떠요. 자, 내가 지금 점이 이걸로 돼 있었는데, 자, 이런 거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자, 눈에 띄죠, 이제. 점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바이드 보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에는 점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얘는,
시작과 끝부분에 아니다. 자, 등분이 되는 위치에 자, 점을 표현해줘요. 근데 물체가 실제로 잘리는 건 아니고 등분되는 위치에다가 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자, select object to divide라는 명령어는 자, 등분할 물체를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자, number of segment는 몇 개, 세그먼트의 넘버, 개수니까 몇 개로 등분을 할 거냐. 등분할 개수를 설정해 줘라라는 거고. 자, 얘는 divide는 처음과 끝부분에 점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직선에서는. 그리고 자, 길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정등분을 해줘요. 자, 그와 반해서 measure는 등분이 되는 위치에 점을 표현해줘요. 자, 요건 divide와 똑같죠. 자, select object to measure 등분할 물체 선택하라는 거. 자, 등분 길이 설정하라는 거. 얼마씩 등분을 할 건지. 자, 근데 얘는 자, measure는 여기 점을 찍었어요. 자, 점을 찍었는데 자, 이상한 거는 자, 200이 아니라 그러면 한 230 정도 선을 그릴게요. 자, 얘를 그거. 자, divide 얘를 5개로 등분을 하겠다. 저렇게 등분이 돼요. 자, 조금씩 밀리죠. 어떡할 왜? 자, 요 30만큼 얘를 잘라서 조금씩 다 넣어줘서 이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얘는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정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디바이드는. 자, 근데 메저는 자, 메저라는 것은 어떻게 40씩 등분을 하면 자, 얘는 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40, 40, 40, 40, 4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자, 얘는 길이가 일치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점을 표현해주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자, divide, select object to divide. 자, 얘를 5개로 등분하겠다. 이렇게 등분이 돼요. 자, 근데 얘는 자, measure 얘를 자, 60씩 등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요. divide는 거꾸로 원에서는 직선하고 좀 반대 개념인데 measure하고 해서 자, divide는 자, 원에서는 0도 위치에 일단 점을 찍어요. divide는. 그리고 0도 위치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분을 해줘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등분해 준다는 거죠. 자, 근데 매저는 일단은 어떻게 자, 0도 위치에 점을 안 찍어요. 얘는 아, 자, 원에서는 0도 위치에 점을 표시하지 않아요. 매저는. 그리고 0도를 기준으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분해줘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준다는 거죠. 등분되는 위치의 점이 필요가 없으면 선택해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점하고 물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여기서는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등분되는 위치의 점은 점을 선택을 하려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직선 이거 다 지웠어요. 이렇게 허공의 점밖에 없다. 자, 라인 뭐 엔드 선택 안 되고요. 자, 미드 선택 안 되고요. 센터 선택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점들을 선택하려면 자, 여기에 뭐 자, 노드라는 게 있어요. 노드 포인트라고 해서 모순앱에서 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점들은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 물체를 실제로 자르지 않고서도 자, 어느 부위에서 뭔가 그리고자 할 때는 자,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그렇게 썰어가 아니라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우리가 라인, 자, 선 그리기예요. 아크, 자, 호 그리기예요. 지금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아크를 그릴 수 없고 아크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라인을 그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P라인에서만 가능하다. 자,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모양을 또 어떻게 볼까?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지금 얘는 요건 서클, 요건 라인, 요건 아크, 요건 뭐 폴리곤, 뭐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명령어로 그렸어요. 그래서 쟤를 갖다가 내가 뭔가를 그리는데 저런 모양을 되게 자주 써. 늘 쓰게 돼, 저거를. 그러니까 쉽게 내가 도면을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의자, 책상 그런 걸 계속 자주 쓰게 된다. 그러면 자, 걔네들은 뭘 해놓으면 되냐면 매번 그리는 게 아니라 블럭이란 걸 만들어서 쓰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자, 이제 블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볼 건데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자,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블럭. 블럭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그 벽돌 형태의 모양을 보통 우리는 블럭이라고 얘기하죠. 사각 박스 형태라고 보면 되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자, 블럭. 근데 얘는 캐드에서 블럭이란 것은 자, 물체를 여러 개의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 물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럭 이란 명령을 주면 자, 넘버 오브 뭐야? 왜 폴리곤이 나와? 자, 블럭 이란 명령을 주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피크 포인트란 걸 이용해서 자, 블럭을 사용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사용할 거냐? 자, 가운데 기준으로 쓰겠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셀렉트 오브젝트. 블럭으로 만들 물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리테인으로 선택하면 원본 물체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convert to block 이란 것은 자, 얘를 블럭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delete란 것은 자, 얘는 삭제되고 블럭으로 만든 물체는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얘를 뭘로 줄까 이름을 AAA로 줄게요. 그리고 자, 피크 포인트. 자, 여기 기준으로 자, retain, convert to block, delete, delete로 놓고 자, 얘를 다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선택이 됐고 이름을 줬고 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미리 보기. 자, 얘가 블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본 물체는 지워지죠.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 원본 물체는 지워지는데 자, 여기서 자, 블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어, 블럭을 이렇게 만들고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라나?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라나? 블럭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자, B라는 물체가 있어. 자, 얘하고 얘하고는 틀려요. 내가 쉽게 그려놓은 게 틀리단 얘기야. 그려놓은 게 틀린데, 자, 요것도 블럭 1번, 요것도 블럭 1번이라고 이렇게 블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이 틀리면 블럭의 이름도 틀려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자, 물체는 하나야. 물체의 모양은 하나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얘를 블럭 이름을 M1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를 M2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얘를 M3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블럭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블럭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물체를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블럭이란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럭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불러다 써야 되는데 불러다 쓰려면 어떻게 쓸 거냐?
만들기만 하고 불러올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자, 불러오는 방법은 자, insert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insert라는 명령을 주면 지금 여지껏 만들었던 블록들의 이름이에요. 자, A 여기. 자, 지금 아까 블럭을 만들 때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우스 포인트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블럭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덩어리로 된다고 했어요. 자, 얘를 트림으로 얘 기준으로 자르면 안 잘려요. 블럭은 트림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또 하나 있죠. 뭐? 자, 익스플로드. 폭파시킨다, 분해하다. 자, 얘를 폭파시키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갖고 있는 자, 따로따로 이렇게 원본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자, 블럭으로 얘를 따로 또 설정할 수 있어. 이번에는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음, 얘를 이번에는 BB로 해볼까? B. 자, 피크 포인트를 여기로. 셀렉트 오브젝트.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인서트에 보면 또 하나가 더 들어왔죠? 자, AA란 걸 불러올 때는 자,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에 와서 정렬이 되고요. 자, BB란 거 불러볼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죠. BB라는 것은. 아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처럼 똑같은 물체를 블록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물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블록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거 자주 쓰는 거에서 계속 불러와서 썼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new 새 도면을 갖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캐드를 껐다가 다시 켜서 또 새로운 작업을 할 거야. 자,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서트 하면 여기에 없어요. 아까 만들었던 블럭이. 블럭 자체가 안 생겨요. 아까 그 파일, 여기, 요 화면에서만 블럭을 사용할 수가 있어. 여기서만. 음,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 블럭을 여기서 쓰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즉, 블럭을 내가 만들어 놓은 데가 따로 있고, 다른 파일 작업할 때 쓰고 싶다. 자, 옛날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 다른 도면에서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은 쉬운 방법이 너무 많아요. 블럭 안 만들고도 자, 블럭 안 만들고도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도면에서 내가 또 쓸 거다. 그럼 어떻게? 자, 선택을 해요.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 붙여놓으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블록을 굳이 안 해도 요즘에는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근데 자, 블록이란 거는 만들어 놓으면 내가 쓰기가 편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요거를 다른 도면에서 내가 쓰겠다. 그럼 여기서 블록을 만들어야겠죠? 블록. 자, 얘를 여기서 셀렉트. 자, 이만큼을 어, C로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CCC라고. 자,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가지. 자, 요거는 아까 만든 블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얘를 자, 익스플로드 시켜버리면 자, 원본하고 똑같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얘를 블럭이 아니라 W 블럭이라는 걸 설정해 볼게요. 자, 얘는 다 똑같은데 W 블럭이라 해서 파일로 저장이 되는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블럭을 만드는데 자, 아까는 임시로 그냥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반면에 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아예 파일로 저장을 시켜놔요. 헤드 파일로. 자, 여기서 자, 피크 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셀렉트 오브젝트 이만큼을 자, 여기 패스 어디다 붙일까? 얘를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다 그냥 해볼까? 아니다, 바탕화면 공유 폴더에다 할게요. 너무 복잡해. 그냥 바탕화면. 자, 얘를 1, 2, 3, 4라고 줄게요. 이름은. 그리고 세이브. 그다음에 얘를 저장하겠다.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일단. 근데 자, 바탕화면에 보면 어디 갔지? 아, 여기. 지금 이런 파일이 하나 생겨요. 이런 파일. 파일 이름은 1, 2, 3, 4.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이고 확장자는 DWG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어요. CAD 파일이에요. 자, 요거 CAD. 자, 아예 꺼볼게요. CAD를 껐어. 프로그램을. 자, CAD 프로그램 껐어요. 자, 이래 놓고 자, 요거 1, 2, 3, 4 얘를 실행해 보죠. CAD 파일이니까. 그러면 저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이거 저장한 적 없는데 W 블럭으로 저장을 하면 CAD 파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new 저 얘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요 1, 2, 3, 4 얘를 갖다가 내가 불러오고 싶다. 지금 여기 자동적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 자,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 아까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찾아요. 오픈. 그러면 자, 경로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 파일이. 그리고 나서 자, 커런트 드로잉이라는 데 가면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라이브러리. 자, 얘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블록처럼.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도면에서도 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내가 뭔가를 그려서 걔를 캐드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해. 세이브해서. 그래서 차곡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으면 그 저장한 캐드 파일을 W 블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캐드에서 내가 그린 모든 도면, 모든 작업한 파일들은 전부 다 W 블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 블럭을 맨날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실 때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그려서 저장을 해 놓는 거야. 나중에 불러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캐드 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록 데이터가 상당히 소중해요. 도면 그릴 때 좀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록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 자, 없으면 일일이 다 그려야 돼요, 그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지금 이제 요거를 그리라고 제가 예제를 드리는 건데 자, 이걸 드리면은 열이분 9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없어요. 요 동그라미에 반지름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 전까지 지금 이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으면 못 그렸었죠. 그리고 그거는 명령어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세부적인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치수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치수. 가로, 세로가 얼마다. 전체 치수. 그래야지 내가 어떤 도면을 그리는데 뭐 쇼파를 크기 얼마짜리 쇼파를 여기다가 뭐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뭐 놓고 싱크대 놓고 하면은 내부 공간이 어떻게 꾸며진다. 공간이 얼만큼 남는다. 자, 이 좁은 공간에는 사이즈 얼마짜리를 어떻게 놓으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도면을 그리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에 뭐 싱크대 모양의 R 값을 여기를 얼마 주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의자를 소파를 만들고 싱크대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러면 그 회사마다 자기네 디자인이란 게 있어요. 전체적인 크기는 정해져 있겠지. 뭐 중짜, 대짜 뭐 아니면 뭐 크기 얼마짜리 뭐짜리. 침대 같은 경우를 봐도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뭐 싱글, 더블 뭐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그 외에 걔를 구성하는 밑에 받침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디자인이 다 틀려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사이즈가 중요하지 이 안에 들어간 세부 사이즈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가구 설계, 가구 디자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세세하게 다 이제 해야지 뭔가 디자인이 나오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 도면, 건축 도면을 그리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소품이에요, 소품. 소품은 전체 사이즈만 알면 되지 안에 들어가는 뭐 내용물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드리는 것들도 자, 전체 사이즈만 맞추고 안에 내용물은 그냥 적당히 그리란 얘기예요. 모양 비슷하게. 원이 조금 커도 되고 조금 작아도 돼요. 어쨌든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면 되는 거야. 나는 이거를 가스레인지 싱크대로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봤을 때 아 이거 싱크대고 이거 뭐 쇼파고 이거 뭐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모양만 되면 돼요. 모양을 이쁘게 그리면 그만큼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이쁘게 애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의자 그리는데 박스 형태로 놓고 뭐 등받이 이렇게 놓고 다리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려도 돼요. 이게 의자다. 의자 같이 생긴 것 같이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쁘게 그리면 훨씬 좋지만
굳이 이쁘게 그릴 필요까지도 없어요. 크기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제가 드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 나중에 블록을 쓸 수 있게끔 저장을 잘 해 두시면 돼요. 그려서. 그러니까 그리기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근차근히 이런 건 그려서 한 번씩들 그려보시고 그려서 저장을 잘 해놓으시면 뭐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찬찬히 한 번씩들 그려보세요.